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 선생님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심 14일 그릿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그릿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꾸준히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그릿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건 우리도 모두 조금만 노력하면 좀 더 높은 그릿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높은 그릿을 갖기 위해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경험입니다. 지금은 14일을 하고요. 다음에 언젠가는 21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100일, 1년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면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함께 이번 2월 달은요 14일 동안 같이 꾸준히 목표를 세워서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심 14일 그릿 향상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뭔가 꾸준히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네, 바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꾸준히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의논을 하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내가 14일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4일 동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공부겠죠.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번 14일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내가 생각한 어떤 취미라던가 아니면 여가 생활을 좀 더 이번에 14일 동안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래 나는 이번 14일 동안 좀 더 독서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이게 하고 싶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 운동, 취미, 여가, 독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공부로 치면 내가 영어 단어 1개 외웠는데도 공부에 들어갈 수 있고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는데도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세울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라고 치면 나는 14일 동안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학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문제 10개를 무조건 푼다던가 아니면 나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외울 거야. 그러면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는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월, 수, 금은 수학을 공부할 거고 수학 문제 10개씩요. 그 다음에 화, 목은 영어 단어를 할 거야.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 분량까지 양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지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수금은 수학 문제 10문제를 화요일 목요일은 영어 단어 10개, 20개, 30개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하시고요. 주말은 공부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좀 헬스장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나는 자전거를 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생들도 작심 7일 프로젝트를 했는데 줄넘기를 매일 100개씩 200개씩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헬스장을 간다, 자전거 탄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헬스장에 간다면 무슨 요일날 갈 건지 자전거를 탄다면 일주일에 몇 번을 탈 건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 횟수를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월, 화, 수, 목 아니면 수, 금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를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미나 여가 생활을 나는 꼭 하나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떤 취미 생활이 있을까? 예를 들면 나는 레고를 꼭 만들 거야.
아니면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긴 할 건데 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할 거야. 원래 일주일에 내가 매일매일 했다면 이번 14일 동안은 컴퓨터 게임을 딱 한 번만 할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취미 여가랑은 좀 다르지만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은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뿌듯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취미나 여가 생활로 무엇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를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작심 14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더 읽겠다라든가 아니면 3일에 한 권씩 읽겠다라든가 그것도 힘들면 나는 2주 동안 한 권 더 읽겠다. 뭐 한 권 우리가 책 수업하는 거 말고라도 책 한 권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더 읽겠다. 한 권 정도는 이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꾸준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선생님 그러면 한 개만 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사실 계획이라는 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뻔하면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3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의 목표를 세워주세요. 단 이 3가지 목표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매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매일 하시고요. 나는 이 3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매일은 못하겠고 공부는 뭐 평일, 월화수목 금, 그 다음에 운동은 주말만, 그리고 취미나 여가 생활은 뭐 월수금만 한다던가 아니면 화목만 한다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3가지를 정하되 그 3가지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심 14일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3가지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이후에 느낀 점은 뭐냐면 3월 1일 그때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꾸준히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적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16일 날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표 3가지 세우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째 페이지. 이건 왜 이렇게 또 시간표 시간이 있지?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서 나왔던 목표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언제 무엇을 할지를 정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아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도 없는데 월요일 날 나는 개인 공부하기와 줄넘기 1000개 이거를 월요일에 넣을 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시간표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일단 밤 시간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제가 그려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는 월요일날 지금 봄방학이니까 봄방학 월요일날 나는 도대체 뭘 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학원이 12시부터 예를 들면 2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어떤 학원을 가냐면 수학 학원을 갑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학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는 4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4시부터 5시, 6시까지 2시간 동안 영어 공부가 있다. 그러면 영어 학원이 있다. 영어 가외라 학원. 그럼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영어 학원.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빗금을 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테두리를 굵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꾸며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목요일은 그 다음에 화요일은 목요일은 7시부터 뭐 9시까지 자 어떤 과목을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참 마음은 그렇지만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자 과학 학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과학 학원을 다닌다. 요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토요일은 저는 오후 5시부터 그 다음에 7시까지 책 수업을 한다. 그러면 독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토요일에 여러분들 뭐 또 다른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1시부터 예를 들면 3시까지 자 요렇게 해볼까요? 1시부터 3시까지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집은 일요일은 아직 뭘 안 시킨다면 일요일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일요일에 나는 가족끼리 교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간다거나 그래서 저는 일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는 늘 공식적인 꼭 가족끼리 뭔가를 하는 행사가 있어요 하면 가족 모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학원이나 어떤 고정적인 스케줄이 있다면 그것을 다 체크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늘 식사를 같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은 9시부터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2시 저녁에 점심은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은 늘 6시에 밥을 먹어 6시 식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침 식사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목표를 세울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체크해보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월요일은요. 제가 아침 식사하고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고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시간이나 저는 있어요. 그 월요일은 저는 8시간이나 있는 사람이네. 자, 화요일은 볼까요? 화요일은 좀 더 수학이 없으니까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네요. 그럼 저는 화요일도 8시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요일은? 자, 수요일도 월요일하고 일정이 같으니까 8시간 있겠네요. 8시간. 목요일은 볼까요? 목요일 같은 경우도 자, 화요일날 일정이 같으니까 8시간 있네요. 금요일도 지금 월요일과 일정이 같으니까 8시간. 그 다음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토요일날 제가 점심 식사 시간을 뺐네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저녁 식사 시간을 뺐네요. 그러면 이날을 저녁 식사로 둘게요. 저녁 식사로 두면 실질적으로는 이 시간이 6시간, 7시간, 8시간이니까 토요일도 8시간. 자, 일요일은 볼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자, 일요일은 식사 시간 일단 빼고요. 한 9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하루에 내가 자유롭게 어쨌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 8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9시간도 있고요. 일요일은. 선생님 근데요. 이거는 학원 가는 시간만 포함해야지. 실제로 제가 학원 숙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못했다. 그쵸? 그러면 학원 가는 시간을 한번 그럼 지워볼까? 숙제하는 시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전에 수학 숙제를 꼭 해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 가기 전에 저는 또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그럼 이 시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저는 다른 건 하는 게 없어요 하면 실제로 월요일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실제로 8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몇 시간이죠? 5시간입니다. 자, 알고 보니 어머나 5시간밖에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혹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시간이게 되는 겁니다. 5시간. 자, 마찬가지로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날 내가 뭘 하는 게 없다라고 자, 8시간이나 있고 다른 거 별로 하는 거 없어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저는 화요일 날 보니까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영어 시간 앞에 또 역시나 3시 이때 또 영어 숙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평상시 제가 패턴을 보니까 11시부터 1시까지는 수학을 늘 혼자 공부하는 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뺐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은 가족끼리 치킨 먹고 꼭 놀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제가 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요일은 1시간, 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요일은 8시간인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몇 시간밖에 없죠? 2시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적어보고 또 숙제하는 시간이라든가 꼭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들을 뺀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것과 파란 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숙제도 다 하고 나면 남아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생각보다 내가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바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어보고 나니까 나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남아돌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적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약간 슬프겠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얘기했던 이 목표를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누던가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걸 좀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월, 화, 수 시간을 비교해 볼게요. 월요일은 5시간이 나에게 있고 화요일은 2시간 있고 예를 들면 수요일 날 8시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월요일은 몇 시간이었냐면 자, 5시간이었죠. 화요일은 2시간이었죠. 그리고 수요일은 8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3개가 있었다고 치면 자, 월요일은 5시간밖에 없으니까 20일과 27일은 저는 2가지만 할 것 같아요. 저는 1번과 아까 썼던 2번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 중에 뭐 수학 공부를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아까 뭐였죠, 여러분들? 네, 운동이었습니다. 그럼 2번 저는 운동만 할 겁니다. 그리고 21일은 2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21일은 공부를 할 건데 이때 저는 영어만 할 겁니다. 22일은 제가 8시간이나 있네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는 제가 수학과 영어를 다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번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저는 취미생활도 할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 봤던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운 3가지 목표를 적절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개, 뭐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1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16일이 우리가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15일 밤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6, 15일 밤에 제가 보고 물론 그 전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내일 보내도 되고 모레 보내도 되고 어쨌든 15일 밤까지는 보내주셔야 제가 그걸 미리 볼 겁니다. 그리고 16일 날 우리가 아침에 온라인으로 만난 다음에 작심 17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혹시 선생님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쌤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작심 14일 막상 귀찮을 수도 있고요. 해보기 전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하지 하면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일지는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지난 여름 때 우리가 21일 동안 여러분들의 선배 혹은 친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4일이지만 그 친구들이 21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끝나고 나서 다들 너무 좋았고 내가 이걸 해냈다는 게 정말 기쁘고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잘 알죠? 선생님을 믿고
막 잘 알죠 하니까 선생님 갑자기 막 마음이 떨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을 믿고 참여하기로 한 이상은 14일 동안 꼭 우리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 거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카톡방에서 인증샷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 적어주고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자, 여러분들 앞에 목표를 3가지 정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시간표를 한번 짜보세요. 짜보시고 나서 3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가 16일부터 3월 1일까지 무엇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날은 예를 들면 자, 이날은 땡땡땡 한다. 이날은 땡땡 한다. 이날은 땡 한다. 이날은 땡땡땡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3월 1일까지 적고 그 다음에 자, 내가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했으면 동그라미, 하다가 말았으면 세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제가 16일 날 아침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을 때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자, 제일 첫 번째 목표 세우기, 2번째 시간표,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내가 14일 동안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어서 15일 밤까지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